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서 진행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뜰한 정보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네네. 지금 뭐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획범죄가 맞는 것 같을까요? 맞습니까?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예. 이제 범행 전체를 좀 살펴보니까 패소 판결을 받고 집으로 와요. 예, 그 당일이죠, 사건 당일에. 예, 당일에. 그래서 와서 10시 한 47분 정도에 집에 와서 예. 범행 현장으로 갔는데 이미 다 이렇게 인화 물질을 준비해서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 그 사무실로 탁탁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약 한 20초도 안 된 상황에서 진짜 혼비백산 그 사무실 직원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 20초 안에 인화성 물질을 그 사무실에 뿌리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흉기를 한 11cm 정도 되는 흉기를 갖고 갔는데 그 흉기와 같은 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 두 명에게 자상까지 이제 입혀진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갔을 때는 뭐 묵거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면 이 지금 뭐 용의자,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정확하게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동기를 분명하게 찾고 앞으로 예방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고 하셨는데 재판에 지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지금 챙긴 거 보면 휘발유로 지금 네네, 추측이 인화성 되잖아요. 물질이라고 예.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챙기고 가서 망설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단 8분. 네네, 7, 8분. 예, 7, 8분. 범행 동기를 지금 재판에서 패소한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 재판만 뭐 4개?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재판이 4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일부 성소를 합니다. 뭔가 하면 투자금을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투자금 중에서 시행사와 지금 대표이사에게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예. 시행사가 돈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 시행사가 돈을 갚았으면 되는데 시행사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시행사와 공동시행사에게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시행사가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표이사에게 또 재판을 하는데 대표이사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2017년에 지금 이 용의자가 어떤 상황을 받게 되는가 하면 어떤 그 대표이사를 비난하게 됩니다. 뭐 예. 대표이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명예훼손죄로 다시금 이 사건을 형사사건화가 되게 되는데 형사사건에서도 명예훼손이 맞다 이래가지고 벌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은 있는데 단 한 번에 어떤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시행사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로 예. 지금 이 소송 결과에서 전혀 검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8일 날 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예. 8일 날 선고되고 9일 날 아침에 이 시행사 공동대표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바람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쌓여있는 분노가 경천히 쌓여있는 분노가 일시에 좀 폭발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패소 사건이 당일에 피해 변호사가 맡았던 그 사건입니까?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좀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예. 아까 제가 공동시행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맡았다는 것까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제가 이 소송 기록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예. 나와 있는 기록으로 지금 그 화재가 일어난 그 장소에 충분히 관계인 변호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발 방지책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첫 예. 번째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굉장히 신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보통 저희들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변호사에게 능력 있는 변호사와 예. 성실한 변호사가 있으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한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사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피고 혹은 피의자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야 되는데 예. 특히 피고나 원고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으면 예. 사실 재판 결과에 오히려 당사자가 아닌 지금도 당사자에게 공격했는 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공격을 했는 거잖아요. 예, 말씀 그래서 중에 지금 저희가 그림이 그 2007년에 있었던 판사 석궁 테러 관련한 네네.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법조인을 향한 것도 그렇고 뭐 재판부를 향한
것도 있었고 지금 나가는 화면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네네. 차량을 정문에서 예, 방화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쭉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 예. 속에서 이제 변호인의 그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예. 아까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재임용 과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앙심을 품는 것이고 대법원도 사실 대법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렇게 공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모든 법조 관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저런 테러는 반문명적 테러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테러이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는 정보기관에는 들어가는데 이미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특히 변호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 혹은 그 원고 피고의 법정 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테러는 뭐 국회에서 조금 더 입법을 해서 가중 처벌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양수 협정이 필요한 거죠. 그 변호사는 신뢰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에게 저런 테러가 있을 때 국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예. 그 테러를 한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와 국회 모두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로 들렸고요. 뭐 당연히 법조인과 어떤 의뢰인 간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 윤창호법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윤창호법이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창호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음주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 처벌하는 범죄, 예. 위험운전치사상. 이거는 특별법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음주를 두 번 하면 예.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음주를 하지 않고 두 번 연달아 음주했으면 분명히 가벌성이나 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게끔 예. 148조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 판결을 해서 지금은 음주를 뭐 10번을 하건 100번을 하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제 승재현 위원님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 판정이 나서 이게 안타깝고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는 이런 거예요. 그 법적 효과는 유지를 하는데 예. 이게 형량이 너무 높으니까 입법부에게 입법 촉구를 하는 거죠. 이거 형량 높으니까 어느 기간까지 입법을 좀 그 형량을 좀 낮춰봐. 예, 예. 하지만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이 법은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헌법 불합치예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일정 부분 그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지금은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이건 바꿔야 할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듯이 법적 효력은 일정 기간 유효하게 부여하는 게 헌법 불합치인 것이고 지금은 단순 위헌이 났기 때문에 단순 위헌이라는 건 현재 위헌하는 그 순간 그 법적 효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7대2 판결이 나왔어요. 헌법재판관의 7명이 단순 위헌, 즉 헌법에 명확하게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헌법 불합치라는 일정 기간을 유효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해도 판사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 순간 우리가 촉구해야 될 것은 입법부에 대한 촉구인 거예요. 예. 그럼 헌재에서 단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면 헌재는 헌재한 일을 했고 그럼 입법부는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헌법 40조에서 입법부는 입법을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돼서 이런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윤창호법이 이제 발의가 됐을 때 3개월 만에 법안이 만들어졌기 네네. 때문에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있었었거든요. 뭔가 입법부가 좀 서둘러 해결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상에 어떤 처벌 조항의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 뭐 대법원에 있는 그 검사님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2번 위헌 판결 내서 이게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졌는 거잖아요. 예. 그럼 2번 했으니까 이 가중 규정은 없어지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음주를 했는 거는 맞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음주 측정 불응을 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에 있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 현재 음주 운전을 했고 현재 음주 측정 불응을 했기 때문에 예. 2번이라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고 예.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처벌 규정의 상한이 사실상 가중 처벌하고 똑같아요. 2번 가중해도 5년이고 그다음에 0.2가 넘어도 5년이고 그다음에 음주 측정 불응해도 5년이니까 검사는 죄질에 합당한 형량을 구형하는 게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면 그렇죠.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전과 기록을 고려해서 최대한 재판부에게 설득해야 되겠죠. 예. 이 사람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 났으니까 이걸로 가중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음주 측정이 지금 0.2가 넘었다. 그럼 상한이 이 5년이니까 5년에 맞는 형량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예.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는데 과거도 거부했는 적이 있으니까 이번 거부했는 거를 하나로 보지 말고 앞에 것까지 고려해서 최대 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검사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을 건절하려면 측정 거부를 거부하려면 위헌 판결과 별개로 검사는 또 검사가 해야 할 일로서 구형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작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이완 유학생이 네네.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50대 남성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항소심과 똑같은 중형을 8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재판부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가 크고 이런 뭐 이유를 댔습니다. 연장선인 건가요? 아까 제가 것처럼?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는 음주를 2번 해서 가중처벌하는 경우와 이 음주 운전을 해서 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특별법, 도로교통법상 특별법,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치사상이고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다른 나라 피해자도 예. 전체적인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인류라는 의미에서 네. 분명히 똑같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예. 처벌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재판부가 강조한 것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도 궁금합니다. 래퍼 장용준 씨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뭐 특정 사건에 대해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만 예. 그냥 사건의 팩트를 설명드리면 예.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 거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음주 측정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 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번 해도 처벌하고 음주 측정 거부를 2번 해도 처벌하고 각각 한 번씩 하더라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음주운전 한 번 있고 음주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헌재가 단순 위헌 판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가중하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지금 음주 측정 거부라는 그 하나의 죄명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과거에 이게 위헌 판결을 하더라도 과거에 했는 그 행위 플러스 지금 현재 음주 측정 거부라는 그 행위에 책임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에서 5년 이거든요. 그러면 예. 과연 이 경우에 있어서 형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헌 판결 났는 걸 고려하지 말고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값에 합당한 형량을 구형을 하고 그 구형량만큼 선고를 받아낼 수 있도록 예. 그 재판을 하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모든 사건은 똑같습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예. 모든 사건에서 위헌 판결 났다 할지라도 지금 음주운전을 했고 지금 음주 측정 거부에는 요 사건의 팩트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판사에게 이 사람은 이런 과거의 전력도 있고 이런 지금 음주 측정 거부를 했고 이런 음주운전을 했으니 이렇게 형량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판에서 공판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심 공판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법에 허점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주를 했으면 음주운전 했을 때 걸리면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는 게 낫겠어.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 음주 측정 거부죄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이게 1년에서 5년이에요. 근데 예. 만취를 한 게 0.2가 넘어가면 2년에서 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하한이 1년, 2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그 법을 아는 저라면 예. 제가 정말 음주 대치를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막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저에게 무슨 생각, 물론 그 음주 대치레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예, 예. 평소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지. 예. 나 미친 듯이 술 먹으면 나 절대로
그 엄주 측정 안 할 거야. 엄주 예. 측정 거부할 거야. 거부하면 하한이 1년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엄주 측정 거부가 오히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불고 그게 대해 적당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죠. 다음부터 처벌받고 예.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나 싫어. 난 너를 못 믿겠어. 국가 공권력 이거 왜 해? 오히려 저는 법적 책임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국민이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책무인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 선량한 국민에 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나 음주 측정까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비난의 가능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생각에 분명히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입법 개선이 되고 있는 법률안이 올라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치적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론을박 할 거는 하고 하지만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예. 좀 이런 부분에 공백을 메꾸고 지금 이제 여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뭐 1시, 2시까지 저도 뭐 신천에 잠깐 뭐 이렇게 예. 갈 일이 있어 가봤는데 저녁에 택시도 안 잡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의 빈도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국가는 음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한 입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 입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면서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